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간호조무사 실기 문제를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주제를 표로 정리해 봤어요. 표를 보신다면 한눈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신다면 합격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CBT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중심으로 실어봤어요. 문제도 풀어보시고 풀이도 같이 들어보실게요. 첫 번째 주제는 병원 환경 간호 기록이에요. 병원 환경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 뒷부분에서 입원, 퇴원, 전동 중에서 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죠. 2020년도에 상반기에 퇴원, 하반기에 전동, 21년도 상반기 입원, 하반기에 퇴원, 22년도 상반기에 전동, 하반기에 입원으로 이렇게 간호 문제가 쭉 출제가 됐고요. 2022년 상반기 전동에서는 전출을 가게 됐을 때 가지고 가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 전동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023년도에는 이제 좀 결이 다른 문제가 출제됐죠. 퇴원 시에 이제 의사의 동의 없이 퇴원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자의퇴원이라고 상반기에 출제가 됐고요. 하반기에도 입원 환자가 집에서 약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약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중단하고 보고한다 해주시면 되겠죠. 2024년도 상반기에는 입원 간호가, 하반기에는 전동 시에 또 전출을 갔는데 보내는 병동에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 원래 병동에 물품이었던 것들, 휠체어라든지 폴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실 수가 있죠. 나머지 이제 물품 관리 문제들은 실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기초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기초에서도 앞쪽에 1, 2, 3, 4, 5번 중에 이제 물품 관리 아니면 화재 낙상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화재 낙상 문제, 뭐 관리, 피난법 뭐 이런 것들, 낙상을 예방하는 법들이 출제가 됐고요. 물품 관리에서는 뭐 이렇게 물품의 유효기간이 임박한 것을 앞에 놓고 많이 남은 건 뒤로 놓는 거, 세척할 때는 찬물로 세척하는 거, 그리고 2024년도에는 고무 제품을 세척하는 방법이 나왔죠. 그래서 고무 세척하실 때는 이제 뜨거운 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건조하게 말리는 거와 고무로 되어 있는 방석 같은 경우는 공기를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간호기록은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는 아닌데요. 2022년도에는 수기 간호기록할 때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볼펜으로 작성을 하고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로 기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고, 2023년도에는 작성 의무의 기록 원칙이 출제가 됐어요. 한 9가지 원칙이 있죠. 그래서 그 뭐 사실성이라든지 정확성, 완결성, 동시성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설명이 나오고 고르는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병실 환경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 어떤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새로 병원에 입원하여 불안해하는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이에요. 답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빠르게 찾으셨을 거예요. 2번이죠. 병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면 불안이 경감이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간호 처치라든지 하실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환자 말에 경청하는 게 이번 불안을 경감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2번에 환자가 입원 생활을 하는 병실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자, 답은 2번이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동차에 고무바퀴를 달아준다 해주셔야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은 간접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3번에 병실 소음은 30dB를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죠. 4번에 환기도 간접으로 환기를 하시고, 5번에 청소를 하실 때는 덜 오염이 된 곳에서 오염이 된 곳으로 청소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가에서 바닥으로 청소를 진행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3번 문제 살펴볼게요. 2번 환자에 대한 병실 안내로 옳은 것이에요. 답 찾으셨나요?
네, 답은 5번이 되겠죠?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양쪽 난간을 올리시는 게 필요하죠. 1번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는 금연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2번에 화재 시에는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필요하고, 3번에 개인 귀중품은 각자 관리하거나 집에 보내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4번에 사용한 알코올솜은 일반 의류 폐기물에 버리셔야지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되겠어요. 4번의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네, 답은 1번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은 재멸균하여 보관한다 해주셔야겠죠. 2번에 소독이나 멸균한 물품 같은 경우는 최근인 것을 뒤쪽에 보관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3번과 같이 유효기간이 짧은 것들은 앞에 두고 빨리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죠. 4번에 포장이 찢어진 물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어요. 5번에 관장통은 개인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시면 안 되시겠어요. 5번 문제, 다음 중 낙상 예방 간호로 옳은 것은 5가지 보기 중에 골라보실게요. 고르셨나요? 네, 답은 4번이죠. 바닥에 물이 떨어지면 즉시 닦는다예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면 낙상 사고로 이어지실 수 있죠. 1번부터 보기 보시면 보호자에게 낙상 교육을 실시하고 위임한다. 낙상 교육을 실시하는 건 좋지만 위임하는 건 아니죠. 낙상은 간호팀에서 예방 간호 활동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세요. 2번에 대상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면서 낙상을 예방하시면 안 되겠죠. 3번째, 낙상의 위험군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지 우선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하시는 거는 옳지 않죠. 5번째, 안경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위치하게 하시는 게 낙상을 예방하실 수 있죠. 6번 문제 볼게요. 입원 중인 환자를 병원 내에 다른 병동으로 전동시킬 때 필요한 간호 중재로 옳은 것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답을 골라보실게요. 네, 답은 3번이죠. 환자의 기록 상태와 기록 상황을 검토하여 전실 이유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시는 거 필요하세요. 1번 보시면 환자 보호자에게 언제 어디로 옮기는지는 간호사실에서 설명하실 수 있죠. 다른 병동으로 전동 간다는 이야기는 주치의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죠. 2번째, 환자가 사용하다 남은 약품은 전시라는 전동을 하는 병동으로 옮겨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인계를 해주셔야 돼요. 4번에 환자의 전동사항은 여러 팀에 같이 통보하시는 게 필요하죠. 영양팀 한 곳에만 통보하지 않죠. 5번에 병실로 가기 전에 신장을 측정하고 병동 시설물의 위치를 알려준다. 얘는 2번 생활 안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원시에 시행하는 간호예요. 전동을 했을 때는 전동한 병동에서 다시 한번 입원 생활 안내를 시행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활력증후에서 출제된 문제들 살펴볼게요. 2020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활력증후에서는 거의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020년도 상반기에 보시면 고막 체온 측정하는 방법, 호흡 측정하는 술기, 하반기에는 이제 부정맥이 있는 환자 심천맥을 재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술기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2021년도 상반기에는 영아의 맥박의 정상 수치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호흡을 측정하는 술기, 하반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데 이제 체온 측정할 수 있는 부위 있죠. 고막, 애과 뭐 이런 부위별로 측정하는 방법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맥박 부분에서는 발에 이제 혈액순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족배동맥, 맥박을 측정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였어요. 2022년도 상반기에는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술기, 혈압을 측정하는 술기도 나왔고요. 하반기에는 구강은 체온의 측정이 가능한 대상자가 누군지 물어보는 문제, 호흡하는 측정을 할 때 술기 방법, 2023년도의 상반기에는 맥박 결손 환자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대해서 나왔고요. 혈압이 측정을 했는데 낮게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하반기에는 고막 체온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쿠즈마 호흡을 이제 설명을 하고 무슨 호흡이냐, 과일 냄새가 나는 호흡은 뭐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2024년도 상반기에는 맥박이 불규칙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천맥박을 재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그 혈압을 잴 때 이제 술기 방법에서 특히나 커프를 감으는데 어떤 식으로 감아야 되는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하반기에는 고막의 체온을 측정하는 게 그림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리고 맥박 술기에서는 측정하는 술기 문제가 쭉 나왔는데 수전증 있는 사람은 어디로 재느냐, 경동맥으로 재는다. 얘가 답이었죠. 그리고 기초 문제에서 생리적 변화로 가장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 활력증후죠. 얘가 기초 문제에서 또 활력증후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었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체온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맥박도 이제 빠지지 않고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뭐 고막 체온이라든지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던 주제는 더 한 번씩 더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활력증후 이런 문제는 어떤지 살펴볼게요. 1번에 호흡에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답 금방 찾으셨죠? 2번 흡기, 호기를 합해서 1회로 측정한다 해주시면 되죠. 1번에 호흡이 규칙적이면 15초를 재어 곱하기 4를 해주셔야 되죠. 2번 처음 하셨을 때는 호흡이 규칙적이더라도 1분을 잰다 해주셔야 돼요. 3번 보시면 호흡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측정하지 않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5번과 같이 요골맥박을 재고 나서 손을 떼지 말고 호흡을 연속해서 재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4번에는 활동한 후에는 안정을 취한 후에 호흡을 측정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2번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요골맥박 측정 결과 맥박이 불규칙적이고 맥박수는 분당 100회예요. 이때 가장 적절한 행동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네요. 얘는 이제 맥박 결손을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5번에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을 동시에 측정한다가 답이 되실 수 있죠. 자, 문제를 푸실 때는 화면을 정지하시고 답을 정하신 다음에 풀이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번에 혈압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처음 울리는 혈류 소리를 수축기 혈압으로 한다 해주셔야 돼요. 점점점 사라지면서 없어지는 소리를 이완기압이라고 한다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공기를 채운 상태에서 커프를 감으면 안 되시죠? 공기를 제거한 후에 팔에 커프를 감는다 해주시면 돼요. 3번에 커프의 넓이는 상박의 3분의 2죠. 3분의 2가 되도록 감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4번에 커프 안에 청진기를 넣으시면 안 된다. 5번에 팔은 심장 높이로 뻗어준다 해주셔야겠어요. 손바닥이 위로 가게 팔을 심장 높이로 쭉 뻗은 상태에서 커프를 감아주셔야 돼요. 4번에 구강체온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측정 전에 흡연 유무를 확인하시는 거 필요해요. 흡연을 하셨다면 10분 후에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10분간 측정한다. 구강체온은 전자체온계로 재기 때문에 삐 소리가 날 때 제거를 해주시면 되죠. 2번에 체온계는 혀 밑에 넣어주시는 거지 2로 무시면 안 되시겠어요. 입은 다물고 있는 게 필요하세요. 3번에 직전에 뜨거운 차를 마셨다면 뜨겁거나 차가운 걸 마시면 30분 후에 측정을 해주셔야 되죠.
4번에 주로 6세 이하 소아에게는 금기가 되시겠죠? 구강체온은 입에 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 호흡한다든지 산소요법을 한다든지 영아나 무의식 환자 같이 입을 잘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은 측정이 어려우실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는 감염관리와 무균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멸균법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20년에는 상반기에 고압증기가 나왔고요. 하반기에는 이호멸균, 21년 상반기에는 멸균 물품의 사용 주의사항, 하반기에는 건열멸균, 2022년도에는 상반기에 고압증기 멸균, 23년도에는 22호가스 멸균에 대해서 나왔어요. 앞에 20년, 21, 22에는 어떤 물품은 어떤 멸균법을 하느냐 이게 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외과용 물품이라든지 금속으로 된 것들, 방포 뭐 이런 것들은 고압증기 멸균을 할 수 있고 건열 같은 경우는 바셀린이나 파우더 같이 물에 약한 것들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이호가스는 열에 약한 것, 고무 제품들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었죠. 근데 23년도 상반기에는 이후 멸균을 했는데 이제 포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열 때 어떤 식으로 열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후는 이제 우리가 통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8시간에서 16시간의 통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하반기엔 또 고압증기 멸균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출시가 됐고요. 2024년 하반기에도 고압증기 멸균 가능한 물품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멸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 이중으로 포장을 하고 물이 고일 수 있는 것들은 거꾸로 놓고 뭐 이런 것들 준수해야 되는 내용들 있죠. 그것이 출제가 됐어요. 소독제 중에서는 2020년도에 높은 단계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는 기구를 고르는 문제가 나와서 그때 답이 후두경 날이었어요. 그래서 주니엄에 해당돼서 이제 점막에 접촉하는 기구를 고르는 문제였고요. 2023년도 하반기에 이제 높은 단계의 소독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갑자기 나와서 그때 당황을 많이 했었죠. 2% 글루타르 알데히드가 답이었어요. 23년도에도 이제 포비돈의 이제 소독제가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점막이라든지 피부 소독에 사용할 수 있고 그람 음성, 결핵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효과가 있는 소독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죠. 소독제가 최근에 좀 2번이나 출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코올이라든지 포비돈이라든지 잘 사용하는 과산화수소라든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특징, 어떤 상처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격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에는 하반기에 표준주의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멸균 술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N95 마스크를 적용해야 되는 질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기매개로 감염되는 질병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하반기에는 역격리에 대해서 나오고요. 2022년도에는 상반기에 MRS의 격리법이 나왔죠. 접촉이죠. 접촉격리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왔고 하반기에도 접촉주의 격리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023년도에는 이제 표준주의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출제가 하나 되고 공기주의 격리를 어떻게 할 거냐 N95 마스크와 음압 격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하반기에도 공기주의 격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격리에 대해서는 출제가 또 안 됐네요. 다음에 손 씻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 씻기는 2020년도에는 외과적 손 씻기 하반기에 출제가 됐고요. 21년 하반기에는 내과적 손 씻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출제가 됐었어요. 2022년도에도 내과적 손 씻기가 나왔었고요. 2024년도에는 혈액이 묻은 손을 어떤 식으로 씻을 거냐. 혈액이 묻었다 하면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오염물이 묻은 거기 때문에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꼭 세척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하반기에는 물 없이 손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환자의 침대만 이렇게 살짝 만진 경우에는 손소독제를 이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소독까지 살펴봤어요.
감염관리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무균술 물품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문제가 2020년도 상반기에는 이동섭자, 포셉자에 대해서 나오고요. 2021년도에는 어떤 상태가 멸균이 유지된 거냐, 뭐 가장자리 2.5는 오염으로 간주되고 뭐 이런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살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2022년도 하반기에는 이동섭자, 포셉자에 대해서 나왔고요. 2023년도에도 멸균 용액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외과적 무균술이 지켜진 상황에 대한 그림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024년도에 멸균 물품을 어떻게 유지되는지, 하반기에는 멸균 용액을 따를 때 이제 소량을 버리고 따른다든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뚜껑은 어떤 식으로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나머지는 기초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많이 됐었죠. 2020년도 하반기에 보시면 오염된 꺼즈 어디다 버리느냐, 일반이류 폐기물이죠. 2021년도에는 이제 격리류 폐기물은 격리실에 폐기를 한다. 하반기에 주사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는 것. 그리고 2023년도에는 오염된 꺼즈가 또 한 번 나왔죠. 일반 이류 폐기물에 버려주셔야 돼요. 하반기에는 수혈을 마친 혈액백을 어디다 버리느냐 나왔어요. 혈액오염 폐기물이죠. 이 수혈을 부작용 때문에 맞다가 중간에 이제 반 정도가 남아있는 걸 폐기할 때는 조직물류 폐기물에 버려주셔야 돼요. 2024년도에는 이제 폐기물 종류별로 어디다 버리는지 뭐 조직물류 폐기물, 병리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2024년 상반기에 나왔는데요. 얘는 이제 재채기 할 때 예절이라든지 이렇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무균술 주제에서 이런 문제였던가요?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서 일단은 정지를 하시고요. 답을 고르신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1번에 내과적 손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에요. 손이 팔꿈치 아래로 가게 해서 씻는다 해주셔야 되죠. 1번에 손을 위로 해서 팔꿈치를 물이 흐르게 하는 형태는 외과적 손씻기라고 보시면 되죠. 2번에 내과적 손씻기에서는 비누를 꼭 이용해 주셔야 돼요. 물과 비누로 충분히 닦아 주셔야지 유기물질들도 닦아지실 수가 있는 거죠. 3번에 손을 씻고 나면 핸드타올을 이용해서 수도꼭지를 잠그시는 게 필요해요. 5번에 가운은 세면대에 닿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 물이 튀거나 했을 때 오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닿지 않게 하셔야겠죠. 2번에 뚜껑이 있는 용기에서 멸균 용액을 따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개봉 시 조금 따라 버리고 사용한다 해주셔야 돼요. 입구 부분을 오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량을 따라 버리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죠. 1번에 뚜껑이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들고 있는 게 필요하시죠. 2번에 바닥에 내려올 때는 내면이 위로 향하게 해주셔야 돼요. 4번에 사용하고 남은 용액은 다시 부으시면 안 되죠. 폐기해 주셔야 되고요. 5번에 필요할 때 열고 가능한 천천히 닫는다. 닫는 거는 빨리 닫아야지 낙하균들이 떨어지지 않겠죠. 3번 문제는 멸균 물품 보관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에 보시면 급하게 사용할 때는 유효기간이 하루 정도 지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안 되죠. 하루라도 지난 것은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2번에 멸균 날짜가 최근인 것을 뒤쪽에 배치한다. 맞죠? 답은 2번이 되시겠어요. 3번에 멸균포를 풀었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얘는 멸균으로 간주한다. 아니죠. 풀었으면 일단은 오염이 됐다고 간주를 해주셔야 돼요. 4번에 젖었더라도 멸균 표식지가 검게 변한 것은 멸균 상태로 간주한다. 젖어 있으면 오염으로 간주된다 해주셔야 되죠.
5번에 지시된 멸균 물품이 멸균되지 않은 경우 자비소독하여 사용한다. 자비소독은 감염된 식기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 멸균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멸균 물품이 멸균이 되지 않았으면 멸균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고압증기라든지 이온가스, 건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멸균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4번에 위암 수술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바늘, 메스 등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나 폐기물통의 색깔이냐. 주사바늘, 메스, 침 이런 것들은 손상성 폐기물에 버려주셔야 되죠. 그리고 표식지의 색은 노란색이에요. 격리 폐기물만 이제 붉은색을 뜻하고 나머지는 다 노란색을 뜻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녹색은 재사용이 가능한 태반 정도가 이제 녹색으로 색깔을 표시하실 수가 있죠. 6번 문제, 소독용 알코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골라보시면 답은 5번이죠. 주로 개방창상 소독에 사용하는 것은 베타딘, 요오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죠. 1번에 세균의 단백을 파괴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소독 효과를 일으킬 수 있죠. 2번에 70에서 75%를 가장 소독력이 강하다. 주사를 놓을 때 피부 소독할 때 쓰는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죠. 3번에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맞죠?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피부 건조가 심하기 때문에 보습제에 알코올이 함유된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4번에 주사 시 피부 소독에 적절하다. 맞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7번에 VRE 검출 환자 감염관리 방법 중 옳은 것이에요. 격리, 어느 격리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VRE 같은 경우는 접촉 격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시겠어요. 혈압계, 커프, 청진기 등은 환자 전용이나 일회용을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죠. 장갑을 꼭 착용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1번에 환자를 반드시 1인실에 격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된다면 1인실을 하시고 코호트 격리도 가능하다 해주시면 돼요. 2번에 역격리 대상자는 아니에요. 3번에 가운과 장갑을 담을 수 있는 통은 격리실 안에 비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가운과 장갑을 병실 밖에 비치를 해놓고 착용을 한 후에 병실에 들어가서 격리실 안에서 벗고 나오는 게 원칙이 되시겠어요. 5번에 병실 들어갈 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수술용 마스크는 비말 격리 환자에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8번 문제 고압증기 멸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답은 2번이죠. 미생물에 대한 멸균 효과가 크고 관리 방법이 편리하다 해주시면 돼요. 120도에서 20분 정도가 멸균 시간이기 때문에 회전 시간이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죠. 1번에 파우더 오일을 멸균할 때 이용하는 것은 건열 멸균이 되시겠어요. 습기에 약한 것들 있죠. 종이나 유리 제품, 파우더, 건열 해당이 되실 수 있죠. 3번에 물품이 든 통이나 병은 뚜껑을 열고 멸균을 해주셔야 되고요. 4번에 멸균기 안은 가득 채우시면 안 돼요. 70% 정도를 채운다 해주시면 돼요. 5번에 16시간에 통기를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은 이온가스 멸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을 멸균할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밖에도 고압 증기 멸균법은 유효기간이 2주예요. 기억하시면 좋죠. 9번에 표준주의 감염관리 지침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멸균장갑 착용 후에는 손소독을 시행한다. 멸균장갑 착용 전과 벗을 때 손소독을 시행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2번에 기침 시 손으로 입과 코를 막는다. 옷소매로 가린다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기침을 한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3번에 사용한 주사 바늘은 되씌우지 않는다. 손상성 폐기물에 폐기를 해주셔야 되죠. 4번에 오염된 세탁물은 오염 세탁물 분리수거 통에 넣어주시는 거 필요해요.
5번에 포장이 개봉된 주사기는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시는 게 원칙이죠. 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